안녕하세요. 여수 1번입니다. 오늘 미증시 현황과 대응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주제를 새 계좌를 개설하여 하락장의 수익 만들기, 비법 공개라고 한번 주제를 잡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지금 보통 하나만 있을 거예요. 이거를 이제 장기 계좌를 만드신 분도 있고, 아이들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오늘은 여러분들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더 만들어 가지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요. 10년 국채 금리가 지금 하락해서 약간 하락했죠. 그래서 이게 좀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S&P 실적 발표가 77%가 어닝이 나와서 그것도 좋다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보스틱 패드가 올해 3에서 4의 금리 인상을 면 충분하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조금 분위기를 반전시켜 놓은 것 같고요. 팬데믹 규제가 슬슬 다 해제되는 분위기입니다. 유럽하고 미국이 어느 정도 지금 팬데믹 규제를 어느 정도 해제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서 이것들이 조금 증시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 지수가 이제 오늘 저녁에 발표를 하죠. 이제 그때 아무래도 이제 이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 백악관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안 좋을 것이다. 물가 지수가 높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이게 반전적으로 또 낮게 나올 수도 있어서 이렇게 되면 또 주가는 올라갈 수도 있고, 만약에 생각보다 7.1을 예상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또 어느 정도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적경지역에 병력을 추가했다. 이것도 또 안 좋은 소식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과 하락에 기본적으로 A 플랜, B 플랜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계좌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1번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가지고 2번 계좌를 다시 또 만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사에서 쓰고 있는 1번 지금 쓰고 있는 계좌가 있는데 이걸 하나 더 계좌를 만듭니다. 그래서 원래 지금 예수금이 지금 우리가 한 200 정도 남아있죠? 1000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한 200 정도 남아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적게 남으신 분도 있고, 많이 남으신 분도 있겠죠? 이거를 그대로 2번 계좌로 옮깁니다. 그러면 2번 계좌 그대로 200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평단이 만약에 70이다. 그럼 이건 그대로 놔둬요. 놔두고 나서, 그 다음에 2번 계좌에 만약에 오늘 떨어진다. 그러면 2번 계좌로 이거를 삽니다. 그러면 매수를 하면은 이제 평단을 50으로 맞추는 거죠. 50이나 51이나 이제 이렇게 맞춘다고 쳤을 때, 만약에 이게 샀는데 얘가 60이 오면 평단이 70인데 60이 오면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죠. 근데 평단이 50일 때는 60으로 오면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이 와도 우리는 팔기가 힘들죠. 근데 평단이 50인 거는 70이 와도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평단 70인데 80까지 오면 이때부터 우리가 분할 매도가 가능합니다. 이거는 이제 74, 75도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80이 오면 분할 매도를 할 수 있겠죠. 얘는 80이 와도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타기를 여러분들이 하시더라도 예를 들어서 평단이 70인데 내가 이제 나머지 1000이라고 봤을 때 한 20% 정도를 물타기를 해도 60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차라리 이거를 그대로 놔두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서 50부터 사서 만약에 60, 70, 80 이렇게 판다면 어느 정도 수익을 보면서 얘를 기다리는데 초조함 없이 기다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좌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예수금을 그대로 원래 있던 200이라는 이 예수금을 2번 계좌로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해가지고 평단을 최대한 낮춰서 기다리셨다가 60에 오면 70에 오면 80에 오면 팔고 얘도 나중에 80 정도 오면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이렇게 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수익도 나고 가장 좋은 점은 여러분의 멘탈이 조금 지켜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계속 지금 마이너스만 보시다가 플러스를 보면은 어때요? 기분이 살짝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뭐 QLD나 SS도 장기지만 눈을 속인다고 뭐 어떤 분이 하는데 눈 속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냥 일단은 내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하나 옮겨가지고 거기다가 조금 더 플러스 나는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해주시면 그것도 조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방법을 취해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계좌 하나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예수금 있는 거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뭐 그것도 어렵지 않아요. 평단도 낮은 것부터 출발하니까 매도하기도 편해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으니까 단점이라면 계좌를 두 개를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조금 피곤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TQQQ 기준으로 6%가량 올랐고 그 다음에 보시면 BULZ도 9%, 그 다음에 XXL 거의 이제 평단가까지 여러분 올라오셨죠? 그래서 이제 거의 마이너스가 없으니까 아마 제가 생각엔 엔비디아가 발표하면 얘는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낮게 아주 사가지 평단이 낮으신 분들은 살짝씩 분할 매도를 해가면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혹시라도 빠지면 또 이게 수익이 또 아까울 수가 있으니까 너무 다 팔지 마시고 분할 매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FNG도 어제 7% 가까이 올라와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와 주었고요. 다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TQQ 기준으로 오늘 지금 거의 한 6%가량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평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거의 한 70 정도가 되잖아요. 저희가 한 70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고 쳐요. 이 정도. 그러면 만약에 떨어져서 여기 한 50 정도나 이 정도에 산다면 다시 60이 왔을 때는 이렇게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해가면 됩니다. 근데 70에 있으니까 60에 와도 분할 매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계좌를 두 개를 하나 더 여셔가지고 이 정도 떨어졌을 때 사시면 되고, 만약에 안 떨어지면 여기서 갑자기 내일 발표가 좋게 나와서 안 떨어지면 쭉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그냥 쭉 기다리셨다가 이 트렌드 라인을 벗어난과 동시에 아니면 여기서부터 70불 우리가 평단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 조금씩 아주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셔가지고 2월 달까지, 그 3월 제가 봤을 때 만약 올라간다면 3월 FOMC 그 발표가 있기 전까지는 올라가 주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그 CPI 발표가 얼마나 이제 어떤 방향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올라간다면 쭉 기다려서 팔면 되는 거고요. 떨어지면 우리가 새 계좌를 열어놨던 걸 가지고 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이렇게 조금 시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새 계좌 여는데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한 20분? 빠르신 분들은 15분? 뭐 이 정도면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어플 깔고 뭐 이렇게 전화하셔가지고 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알아보셔가지고 차근차근 해가시면 되니까 미리 한번 열어보시고, 어차피 내 예수금이 다른 데로 빠져가는 게 내 통장에서 그냥 통장 하나를 더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니까 크게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거나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떨어져서 잘 담으면 수익도 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